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입사지원서,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기업의 인사 책임자 관점에서 그 생각의 흐름, 보는 흐름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고요. 그럼 화면부터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. 먼저 이 화면은 어, 원티드라고 잘 아실 거예요. 그 채용 플랫폼 중에서 현재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지원자가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이 원티드의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 원티드라는 채용 플랫폼을 통해서 입사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그 직무와 회사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. 지금 제가 한 회사에 그 채용 공고를 좀 띄워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회사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채용들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채용들이 채용명, 채용 공고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좀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어떤 화면이 좀 나오냐면은 보통 이제 요런 이제 화면이 좀 이렇게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죠. 그래서 채용 공고 어떤 포지션인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 포지션 상세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업이 자세하게 자신들이 이제 어떤 회사고 어떤 사람을 좀 만나기 원한다.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좀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좋은 말들 많이 써놓죠. 그리고 좀 읽어봤을 때 가슴이 뛰는 것들, 뭐 연봉이 뭐 업계 평균 이상이라든지 기업의 문화는 어떻다든지 퇴사율은 몇 퍼센트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입사 지원을 했을 때 응답률이 어떻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좀 노출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읽어 보시다가 아 내가 한번 지원해 봐야 되겠다 괜찮다 싶으시면은 이제 요 화면 요 제출하기 버튼을 통해서 이제 제출들을 많이 하십니다. 근데 이 제출하기 버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좀 제출을 하시냐면 본인의 입사 지원서 있죠. 본인의 요 입사 지원서가 이제 파일로 미리 저장을 여러분들 많이 해 두시고 요 파일을 통해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기업으로 입사 지원서가 이제 제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.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입사 지원서를 어떻게 보느냐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하나의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제 채용 플랫폼을 좀 가릴 부분은 가리고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그 아까 보셨던 그 원티드를 통해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기업의 이제 채용 담당자는 그 원티드 플랫폼에 들어가서 어떤 입사 지원서가 입력이 됐구나를 확인하게 되고요. 그 입사 지원서를 요 서류 전형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. 뭐 기업마다 회사마다 쓰는 채용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요즘에 좀 많이 성장하는 회사들은 요런 형태의 이제 칸반 형태의 이제 채용 플랫폼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추세고요. 여러분들께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지원하시면 기업이 이렇게 입사 지원서를 여기다가 옮겨 놓게 되고 이제 하이어 매니저, 이제 채용을 담당하는 이제 직원분들께서 요 이제 서류를 이제 검토하는 이제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되고 서류가 통과하게 되면 1차 실무 면접, 2차 최종 면접 이렇게 그 과정을 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입사 지원서를 그럼 어떻게 작성하면 좋으냐 기업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하나의 좀 예시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. 이제 이분이 이제 작성하신 입사 지원서인데 이분도 이제 원티드를 통해서 작성하셨어요. 원티드를 통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셨고 그 이분이 본인께서 스스로 작성하신 입사 지원서입니다. 그러니까 이 형식이 완전한 자율이죠. 뭐 저희 회사에서 어떠한 그 문항이나 형태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본인들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는데 이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,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좀 더 읽기 좋고, 와닿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, 이분은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인트로듀스, 자기에 대한 소개를 좀 했어요.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이제 그런 경력을 좀 갖고 있다, 어떠한 사람이다, 이제 좀 요약해서 설명을 좀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, 자신의 경력, 뭐 이렇게 학력, 그 다음에 커리어 요약, 그 다음에 자격증, 그
그다음에 자신의 정보 이렇게 좀 표기가 되어 있어서 요것만 봐도 사실은 회사가 이 사람이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느냐를 좀 서머리할 수 있겠죠. 그 후로 이제 본인의 스킬을 좀 썼습니다. 그래서 스킬, 어떠한 이제 이분은 개발자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랭귀지라든지 어떤 이게 좀 풀스택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라든지 또 요즘에 핫한 이런 기술들을 좀 갖고 있다. 또 DB, 또 DevOps 이렇게 좀 개발자로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의 스킬을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좀 보이는 이력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한 페이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본인의 이제 상세 경험을 좀 써주고 있어요. 그래서 상세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좀 했는지,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경험을 좀 했는지를 좀 보여서 쭉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상세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좀 갖고 있구나. 이 경험이 우리 회사에 좀 필요한 거구나. 혹은 어떠한 점을 좀 더 물어봐야 되겠다. 라고 하는 것이 좀 잘 보이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 경험과 경력이 회사와 잘 맞았을 때는 이 사람은 한번 보고 싶다. 만나고 싶다. 만나보고 싶다.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.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. 요런 마음이 좀 들도록 이력서를 좀 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쭉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요약을 했어요. 여러분들께서 그 대기업 있잖아요. 대기업이나 이제 중견 기업의 같은 경우는 이력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력서 양식이 정해져 있고 질문들도 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보통 한 많으면 막 10개, 적으면 이제 5개 미만 이렇게 이제 질문의 양식들이 좀 정해져 있고 이 질문에 따른 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원티드라든지 요즘에는 사람인이나 여러 그 채용 플랫폼에서도 자기만의 양식으로 이력서를 먼저 저장을 해두고 이 이력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기업에 제출되도록 하고요. 기업들도 요즘에는 인재 전쟁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양식에 맞춰서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받아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꽤 보고 그 이력서를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 이력서를 보는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게 근데 나의 경력들은 좀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적어주시는 것이 유리한데 여러분들 그 원티드라든지 이런 채용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신이 저장해둔 이력서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. 즉 이렇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들에 내가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 이력서는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형태대로 이력서를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요즘에 어떠한 그 컨설팅에 의해서 이력서를 한 페이지로만 해야 된다 이런 좀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. 전혀 아니고 제가 봤었을 때는 한 2에서 3페이지 많으면 5페이지도 괜찮습니다. 자신의 경험을 처음에 좀 압축해서 보여주시고 자신의 상세 경험을 쭉 제시해 주셔야 면접관도 쭉 보면서 의문이 생기지 않고 만나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려둔 이력서처럼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좀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. 이름도 적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이름을 적어 주시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2~3줄 정도로 어필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 요령이 있습니다. 채용 공고를 좀 보시면 채용 공고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뽑아요. 이런 사람은 우대해요. 라고 이제 써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.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해요. 거기서 뽑아낸 키워드를 통해서 자기소개를 적어주시고 우린 이런 사람을 좀 더 우대해요.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서 자기소개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누구누구인데 어떠한 역량과 어떠한 경험이 있는 누구입니다.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력서처럼 3~4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원하시는 회사가 어떤 부분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. 거기에 어떤 비전이나 가치에 동의가 됐습니다. 이런 부분도 좀 간단하게 이제 첫 단락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이 프로필을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.
요약 없이 바로 스킬이나 상세 경험 프로젝트로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읽는 입장에선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. 그래서 프로필을 요약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요약하냐? 나는 총 경력이 몇 년이다. 뭐 나는 7에서 10년 정도 되는 경력 직원이다. 이게 좀 써주시고 최근 경력부터 쭉 써주시는 겁니다. 최근 경력부터 나는 뭐 최근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어디에 3년이 있었고 그 전에는 어떠한 곳에 1년이 있었다.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략 7에서 10년 정도의 개발자구나. 어떠한 회사에서 좀 옮겨 다니면서 커리어를 쌓으셨구나.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여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학력도 보여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학력, 고졸인지, 대졸이신지, 뭐 석사이신지, 그리고 언제 입학했는지, 대략적인 나이를 좀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에 내가 이제 졸업을 했고 입학을 했고 하는 그 연도들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고요. 여러분들 그 자격증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신의 프로필을 요약을 한다. 요약을 하는데 자신의 경력, 학력, 자격증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론을 어느 정도 쓰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스킬이나 역량을 요약해서 써주시는 거예요. 내가 어떤 스킬을 갖고 있고 어떠한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. 요약해서 한 3줄, 4줄 정도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요 이름, 프로필 요약, 스킬 요약 요 정도가 이제 1페이지, 한 페이지 정도가 나와주시는 게 좋고요.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경력부터 구체적인 프로젝트 경험을 쭉 나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것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경력에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, 어떻게 내가 성공 경험을 쌓았다, 혹은 내가 어떻게 실패를 좀 했다, 혹은 내가 어떤 기여도를 갖고 있었다.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획득한 역량과 경험은 무엇이다. 이거를 쭉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것이 보통 한 이제 2에서 3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써주시는 것이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만 나열하지 마시고 지원 동기를 한번 써주세요.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하는지, 왜 이 회사이어야 하는지를 써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이 회사의 비전과 가치와 이 직무와 딱 맞으면 면접관에게 이 서류만으로도 어필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원 동기를 꼭 써주셔라.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어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, 이 직무에 있어서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를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이 이제 한 페이지. 그래서 좀 요약을 드리면 요 이름, 프로필, 스킬 요약하는 게 한 페이지, 최근 경력부터 프로젝트 구체적인 게 쓰는 게 2~3페이지, 마지막 어필하는 것이 이제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.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한 3에서 5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. 그렇게 이력서를 좀 마련을 해 두시고,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원티드나 여러 가지 채용 플랫폼에 이제 이력서를 저장을 해 두셨다가 그렇게 간편하게 제출하기를 계속 누르시면은 1일 1지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서를 본인만의 양식으로 그 작성하실 때 이 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. 기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